오늘은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2시 한 22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일찍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장도 지켜봤고 오후장도 어느 정도 봤는데 전반적으로 종가 부근까지 지켜볼 만한 장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들어서 일찍 녹화를 시작했어요. 자, 지금 보면 지수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한 6조 정도 되고 있고요. 코스닥 거래 대금이 한 7.7조 정도로 거래 대금도 코스닥이 꽤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주도주나 개별주 종목들이 오늘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개별주 종목들이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은행 굉장히 어제 이어서 강하게 또 올라갔는데, 이거 진짜로 어떤 재료가 있어서, 인수 관련 찌라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뉴스나 재료들이 안 보여지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또 꽤 밀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은 참고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오늘 20한 몇 프로까지 올랐죠? 20한 6%까지 올랐는데 제가 이제 연휴가 이제 끝나는 한 24일 날에 방송을 한번 했었었죠. 그래서 뉴스로 봤을 때 볼만한 뉴스는 딱히 없었는데 광물 요건 시행이 코앞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을 좀 봤었는데 이 관련주들은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 등등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대장 역할을 한다면 미래나노텍이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었습니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수급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몇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미래나노텍도 있고 그다음에 금양도 있고요. 한미글로벌도 있고 각각이 이제 테마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저 뉴스로 봤을 때의 관련주들에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미래나노텍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장중에 올라갈 때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가 현재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한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다만 저는 제가 생각한 저항 가격대는 우선 넘어가 줬습니다. 16,500원이라는 가격까지만 저는 봤기 때문에 강하게 넘어가 주고 나서 상한가를 못 간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져요. 여기에서 위로 더 갈 거면 상한가를 가든지 아니면 못 간다라고 한다면 16,500원 부근이라든지 그 아래로도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발적인 당일에 이 급등으로 봤을 때에는 시세는 줄만큼 다 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청담글로벌 전일 고가를 한번 넘어가고 지금 보면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코스닥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윗꼬리들이 전반적으로 다 길게 빠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난도 전일 상한가였죠. 상한가 갔다가 오늘 갭 3% 정도 뛰었다가 등락을 좀 반복을 많이 했었는데 아침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한 7만원 정도가 저는 저항이라고 봤었는데 72,000원까지 찍었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게 76,900원까지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난이나 셀바스, 레인보우, 뉴로메카, 핀텔 등이 챗봇 관련주로 최근에 급등이 강하게 이어졌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주의 딱지가 지금 붙은 상황에서 그래도 변동성은 보여줄 만큼 보여주고 좀 밀려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의 딱지가 붙은 상황에서도 추가 급등으로 이어졌다면 투자 경고로 인해서 아마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밀리는 거 보니까 주의 딱지 때문에 밀려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챗봇보다는 플레이디가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갔죠. 플레이디 상한가는 이제 KT에서 AI 초거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번
네, 1월 18일 명절 전이네요. 이때 18일 때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급등을 같이 했던 애들이 뭐 KTCS라든지 KTIS 그리고 어떤 종목 있었죠? 뭐 SM이었었는데 아무튼 그 관련주들이 오늘 또 다시 뉴스는 안 보여지는데 아마 시장에서 재부각이 되면서 플레이디가 현재 상한가를 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고가권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신고가가 가까운 종목들은 이제 공략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픈엣지도 오늘 신고가가 돌파 후에 원래 이 정도로 밀릴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신고가가 돌파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의 눌림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신고가 돌파 후에 눌리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좀 지켜보다가 한 11,800원 이 구간 부근이나 이 부근 아래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로메카도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무너지는데 저는 이제 너무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공략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뭐 전일 고가가 돌파를 하는 위치라든지 그때 잠깐의 단타로 접근을 해서 신고가 돌파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좀 강하게 뭐 한 마이너스 18% 정도가 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5,500원 이 부근이라든지 이 부근에서 더 아래로 빠진다면 18,000원까지인데 한 18,000원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 도전을 한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런 가격대가 돌파를 하는지 본 다음에 25,150원이나 26,550원의 돌파를 기대를 하면서 관찰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뭐 그렇죠. 장이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불장이고 오늘도 불장을 좀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지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근데 코스닥이 개별주 종목들의 하락폭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의 낙폭이 크면 클수록 눌림 구간에 접근을 하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뭐 C랩도 시세 슈팅을 좀 많이 줬고요. 안랩도 갭이 뜨고 10만 원이 넘어간 다음에 무너지고 있고 FST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이 안 떴다가 뭐 이대로 좀 밀리려나 싶었는데 그대로 또 좀 늦게 시세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한 9시 넘어서 한 9시 반에서 10시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밀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애들은 지금 계속 신고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넘지 않는 종목은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되겠으나 신고가가 뭐 지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신고가에 어느 정도 고가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눌림에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자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눌림 구간을 굳이 잡아본다면 저는 한 요런 구간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주도주에는 남아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눌림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관찰을 하면서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주는 어떤 주도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대성에너지 그 가스 관련주가 이제 장중 급등을 하면서 GSA랑 뭐 대성에너지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장의 역할을 했는데 대성에너지가 먼저 치고 올라가서 상을 쳤고 현재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에너지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장의 역할인데 뉴스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뉴스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11,630원이 상한가이기 때문에 상한가 굳히면 아마 이런 제가 라인을 그어놨던 이런 가격대들이 대체적으로 매물대 가격대들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정도 갭이 뜨면은 뭐 상한가 마감 시에 갭이 뜨면은 충분히 여기까지는 주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보면은 지금 플레이디 하나 상한가 간 다음에 나머지는 없죠. 네. 좀 특이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불장이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이 꽤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장은 지수도 오르고 나쁘지 않은 모습의 장인데 상한가 종목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미래나노텍은 만약에 정말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 한 번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플라이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뉴스가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올랐던 거는 이제 챗봇 관련으로 올리긴 했었으나 챗봇 관련주들이 다 눌림 조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GSA는 대성에너지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 차트들이 좀 비슷하죠. 지금 보면 이제 하락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보합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가스 기준으로 뉴스를 한번 본다고 하면 GSE가 이제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치솟는 가스비 한파에 뭐 가스 관련주가 급등한다 하는데 저는 아마 하루 이틀짜리 급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디프론, 네. 메디프론이 이제 장중에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도 비슷한 뉴스로 상한가를 갖고 급등 후에 이런 구간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오늘도 급등인데 단일가로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단일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투자 주의는 안 붙었는데 주의나 경고로도 붙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꽤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주도주로 공략을 하기에는 너무 높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유니크나 뭐 이런 애들 수소 관련주들이 연휴 때 뉴스가 한 번 있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안 봤는데 어제도 다시 한번 보긴 했어요. 지인이 이제 뉴스가 보내주면서 수소 관련주는 어떻게 보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범한 퓨엘셀 한번 봤었는데 범한 퓨엘셀이 아니라 이제 유니크가 대장을 치고 좀 나와가지고 유니크 기준으로만 한번 본다면 유니크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주봉상에서 장기적인 하락세에 오늘 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저항 구간에 매물대 넘어가지 못한 모습이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 오늘의 고점 자리가 대략 이 구간과 좀 비슷하죠.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에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마 수소 관련 다른 뉴스가 나와준다면 그 뉴스로 인해서 새로운 뭐 테마가 형성이 된다 하면 뭐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지금 대형주로 좀 수급세들이 좀 많이 붙네요. 현대로템이나 뭐 기아 뭐 등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어서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수는 괜찮은데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분산되는 것 같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수급은 골고루 분산이 되는데 그 수급이 같이 동시에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하락세 종목들이나 윗꼬리가 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테크노스도 지금 보면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한 가격대의 저항을 이미 다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뭐 만약에 이제 얼마죠? 8,880원인데 여기는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겠네요. 아마 오늘의 고점 저항 8,510원 이 가격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도 딱히 뉴스가 있어서 올라간다라는 종목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고점의 가격대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주도주로 선정도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물리면은 안 돼요. 아래에서 사가지고 수익 구간에 지금 현재 누군가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서 내가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신규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는 자리다라고 봐야 됩니다. 유비케어는 원격 의료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네, 얘도 주도주로 선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발적인 오늘의 급등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하루짜리나 길어봤자 한 3일짜리 정도의 그냥 급등이라고 보여져요. 바닥권에서 급등은 주는데 대체적으로 웬만하게 저항대들은 다 치고,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과거에 뭐 며칠 전이 될 수도 있고요. 윗꼬리가 굉장히 긴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시총이 가볍다든지 호가가 가볍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뉴스로 급등을 했는데 매도의 이 힘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세력, 어느 한 뭐 물량이 크게 나와서 무너진다든지. 어제 비슷한 게 Snet 종목이 비슷했었죠. Snet 종목이 보면 이 종목도 윗꼬리가 전반적으로 긴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장 막판에 무너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봉 하나에 한 10% 정도를 뺀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대형주에 골고루 좀 분산이 된 모습인 것 같고, 이런 애들도 좀 마찬가지죠. 윗꼬리가 좀 길지만 왜 윗꼬리가 긴가를 보면 어딘가는 분명히 저항을 좀 맞았어요. 맞았기 때문에 길게 빠지는 것 같고요. 오늘 당일에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뭐 거래량도 강하고 거래 대금도 강한데 윗꼬리가 길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딱히 저항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항 구간이 어느 정도 더 남아있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다 그냥 저항을 맞고 죽어버리는, 그 죽는 게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는 모습인 것 같고,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가가지고 갭이 떴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구간대를 강력하게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주봉이나 뭐 월봉이나 봤을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갭이 떠서 이 재료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슈팅도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갭이 한 13% 떴다가 그대로 눌려버린다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기가레인이 저는 아마 주도주로 선정은 안 했을 것 같네요. 할 뻔은 했는데 안 한 것 같고요. 제주은행은 어제도 말했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면 지금 구간은 매도 구간입니다. 보유자 영역이고 신고가 넘어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뭐 때문에 가는지 확실한 이런 재료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리스크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KTCS, 플레이디랑 같은 재료, 뭐 KTIS 등등인데 뭐 갭 뜨고 얘는 죽었는데 플레이디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음표예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머니, 갤럭시아 SM 얘네들도 같은 재료죠. 플레이디랑. 그리고 K옥션, 삼전, 청담글로벌은 자, 오늘 청담글로벌은 전일 고가권은 넘어가줬지만 지금 보면 15,400원이라든지 16,500원이라든지 신고가는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12,600원 아래로 뭐 12,000원 이 구간에서 공략 눌림존입니다. 주도주 눌림존이고, 또 다시 뭐 급등을 해서 뭐 14,770원짜리가 이제 넘어가는 거를 기다리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15,000원이나 16,000원이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눌림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 보고 나서 그 뒤로 강하게 뭐 올라가는 거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전일 고가를 좀 넘어가졌고 윗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저는 청담 글로벌은 오늘 다시 편입을 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돌파 때는 저도 이제 접근을 했지만 솔직히 한 13,400원 이상 구간에서 놀아주고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장이 아니라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봤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합권 출발해서 14% 올랐는데 지금 시가 부근이니까 거의 한 14%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오후에 또 더 빠지면서 음봉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눌림이 왔을 때 저는 한번 볼 것 같아서 오늘은 주도주로 선정을 해서 이제 더 관찰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핑거 스토리 그 외에는 지금 대형주들이죠. 네, 핑거 스토리도 오늘 슈팅을 좀 줬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구간이 눌림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서 반등이 얼만큼 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11,500원도 넘어가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의 특정 가격을 지켜주고 마무리를 하면 내일은 12,300원짜리만 넘어가면 시고가 도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져 버립니다. 이러면 관찰을 좀 더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눌림이 더 내려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 구간 가격대죠. 한 1,500원, 1,500원이니까 1,500원짜리를 지켜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보합을 보여주다가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또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거스토리도 기존 주도주인데 핑거스토리도 저는 한번 더 재편입을 해서 당분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종목에서 한번 볼게요. 유로메카가 많이 빠지죠. 네, 이렇게 낙폭이 깊은 종목은 저는 주도주로 어제 선정은 하긴 뭐 했고 기존의 주도주이긴 하지만 이런 주도주들은 1차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으로 눌림 공략을 한번 해봅니다. 대장주는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안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트룩스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종목이죠. CES 관련으로 올랐다가 챗봇 관련으로 또 같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CES 관련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이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건 AI 관련 챗봇 관련으로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얘도 안 보는 게 좋아요. 주위 딱지가 다 붙어 있지만 그 다음에 로보티즈는 많이 죽고요. SPG도 로봇 관련주들, SMG도 오늘 언제 넘었나요? 이 종목은 어제가 이제 넘어가서 아예 안 보고 있었는데 또 한 번은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얘도 비슷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높은 자리라면은 이런 구간은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데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 굉장히 대응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SBB 테크도 장중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 종목도 한번 신규주로 가려나 싶었는데 그대로 죽었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었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나? 안 했네요. 이 종목은. 뉴스는 나쁘진 않다라고 봤어요. SKT AI 바리스타 출시 관절 필수 부품 국산화 부각이라고 했는데 이제 VI가 간 뒤로 뉴스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얘가 이 정도까지 오를 만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 봤더니 안 봤어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27,500원 뭐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더 빠졌네요. 그리고 뭐 실리컨트는
아, 뭔가 올라갈 때는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자리다라고 했는데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윗꼬리들이 다 길어가지고 어, 저는 지금 현재 무포이긴 한데 네, 낙폭이 큰 종목들은 눌림으로 좀 접근을 할 것 같고 네, 없습니다. 이 정도네요. 창담 글로벌, 핑거스토리, 뉴로메카인데 어제와 비슷하죠? 신규 종목이 편입된 모습은 아니고 기존 종목이 다시 오늘의 주도주로 좀 편입이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올라갔다가 밀리는 종목들이나 이렇게 낙폭이 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뭐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일이 금요일이다. 다음 1월 거래일이 이제 한 3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다음 주면은 30일, 31일이면은 1월 말이니까. 근데 오늘 개별적으로 이렇게 코스닥의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딱히 뭐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모습들이 다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 대금도 괜찮은데 자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어느 종목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가 상한가를 갔네요. 두 종목이네요 지금 현재. 그리고 현대 H는 도전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제 기준에서 현대 H 같은 경우가 어제 S넷과 비슷하게 지금 상을 쳤나요? 상을 쳤는데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윗꼬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음, 딱 그냥 보여지네요. 여기 구간 뭐 9,400원? 조금 더 위겠네. 9,450원? 네, 9,280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9,300원이네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물량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니까 호가도 좀 가볍네요. 메디프로는 네, 끝난 것 같고요. GSE 대성에너지가 상한가 가면서 GSE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GSE도 상한가를 갈까요? 이동주가 상한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래나노텍은 이제 지금 한 2시 50분 정도가 돼가니까 좀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는 쉽지 않은 자리라고 봤었고 16,500원 부근이나 뭐 16,000원 부근에만 끝나도 양호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한번 급등이 나오면 한미글로벌도 그렇지만 급등이 나오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지 다음날에 강하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 봤던 종목들이고요. 이 정도네요. 종목들이 없죠. 상한가 종목은 지금 현재 두 종목이고 신규로 편입된 주도주 종목은 안 보입니다. 기존에 제가 주도주로 편입을 해놨던 종목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금요일인데 금요일을 떠나서 1월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1월 말이니까 우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별로 안 보여지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종가 부분까지 내가 관찰을 하면서 종가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많이 안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차트상 지지선 자리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만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종가를 하기에는 없습니다. 까나리아 바이오는 한 11,600원 오면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없죠. 42분에 뉴스가 났는데 한국주정은 아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죽은 모습이고, 유니크, 네, 지하이텍, 그나마 좀 지하이텍이 괜찮긴 한데 지금 여기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는 구간이라서 강할까 싶어요. 뉴스라도 있으면 강하겠지만 아마 지금 보면은 수소 조금 돌았다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돌고 있는데, 어, 오늘 뭐 오후 종가까지는 윗꼬리를 굉장히 조심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볼만한 종목들은 크게 없고 종목들의 낙폭은 뭐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요. 어느 정도 빠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코스닥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윗꼬리가 굉장히 긴 모습이기 때문에 시세 슈팅을 주더라도 단발적인 시세 슈팅, 그리고 이제 오후죠. 종가 부근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실망 매물들도 좀 나올 거고, 그 뒤로 이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급등이 내일로 이어지는 급등으로 가는 종목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부근까지 볼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뭐 시장 대응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좀 적절하게, 이 정도면은 오늘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방송 때 오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